우리나라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가입할 경우 실질 GDP가 최대 0.35%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함양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그룹의 새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하나금융의 회장 교체는 김정태 전 회장에 이어 10년 만입니다. 롯데지주가 바이오와 헬스케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본격 육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700억 원을 투자해 롯데 헬스케어 법인을 설립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3주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생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강도 높은 긴축 발언과 국제유가 급등에도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서정덕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729선에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 위원들의 긴축 발언이 강해지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증시에 부담을 줬지만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배럴당 100달러 아래까지 내려왔던 국제유가가 러시아의 공급 차질 우려와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소식 등에 급등하며 다시 110달러 위로 올라오는 등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설에서 연준의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하는 등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강도 높은 긴축 발언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 증시에 더욱 크게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0.85% 오른 2729.98포인트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 역시 1.27% 상승한 934.69포인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한 가운데 기관이 대량 매도에 나섰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만이 매도했습니다.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삼성 일가의 블록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홍라이 전 리움 미술관장의 삼성전자 지분 0.33%가 할인율 2.4% 적용된 블록딜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삼성전자는 7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삼성 SDS 역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분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인한 곡물가 상승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이에 국내 사료주로 꼽히는 현대사료,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등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증권업계는 경제지표 호조세, 주식시장의 완만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고유가 등 인플레이션 압력도 강해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낙폭과대 성장주, 인플레 관련주 등 업종 중심의 대응을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우리나라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가입하면 실질 국내 총생산이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은 CPTPP 가입 시 교역 확대와 생산, 투자, 고용 증가로 실질 GDP가 0.33에서 0.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후생도 30억 달러 증가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제조업의 수출, 생산은 개선되지만 농수산업의 생산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등 논란을 딛고 함영주 부회장이 하나금융그룹 새 수장으로 낙점됐습니다. 하나금융은 김정태 전 회장에 이어 10년 만에 새 수장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보도에 윤다혜 기자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10년 만에 새 회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한 부회장은 주총 끝나고 바로 열린 이사회에서 하나금융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함영주 신임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겸직했고 2019년부터는 경영지원 부문 부회장으로 그룹의 전략 재무계획 등을 총괄하며 김정태 전 회장의 뒤를 이을 2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서 하나금융 주총 전부터 함 회장 선임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DLF 관련 금감원의 중징계 효력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한 부회장이 패소하면 함영주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커지는 모양새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임안에 반대한다는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가 나왔고 시민단체들이 선임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법원에서 처분 효력정지를 내렸고 하나금융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찬성표를 던지면서 선임 안건은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한편 10년간 하나금융을 이끈 김정태 전 회장의 특별 공로금 50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도 이번 주총에서 통과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보수 24억 원을 포함해 특별 공로금목까지 총 74억 원가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2012년 3월부터 10년간 하나금융을 이끈 김 전 회장은 금융권 최정수 회장으로 과거 라응찬 전 신한금융 초대회장과 함께 4연임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인수합병과 외부인재 수혈 등을 통해 혁신을 꾀하고 있는 롯데가 오늘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바이오와 헬스케어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꼽았는데요.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가 바이오와 헬스케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키워나간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진단과 처방 등 건강관리 전 영역에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700억 원을 투자해 롯데 헬스케어 법인을 설립하고 향후 메디컬 영역까지 확대해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식품사업군과의 협업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지향식 제품을 개발하고 실버타운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롯데는 계열사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인 식품군에서 신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을 지원했고 올 1월에는 미니스톱을 인수해 시장 지배력을 키웠습니다. 또한 롯데렌탈과 롯데정보통신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전반을 아우르는 밸류체인 구축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동우 대표는 차세대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모빌리티 사업을 육성하고 수소 및 친환경 리사이클 사업에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롯데는 이번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개정, 이사 선임 등 총 6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롯데지주 대표이사인 신동빈 회장과 송영덕 부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신규 사내이사로는 고정욱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이 선임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증권사들이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는 가운데 공격적인 북미 진출 가속화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7.60% 오른 43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달 중순 35만 원까지 떨어진 주가는 일주일째 상승하며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100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증권가에선 1분기 호실적을 점치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 1분기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액은 4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1,700억 원으로 증권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향 원통형 전지 수요 강세로 소형 전지 매출과 수익성이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앞다퉈 목표가도 줄줄이 올려잡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는 최대 55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LG엔솔의 목표 주가를 28%나 높여 잡았습니다. 6조 원대 달하는 미국 투자 소식도 긍정적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국내 배터리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캐나다에 공장을 구축하고 미국에서는 11기가와트 규모의 첫 원통형 배터리 자체 공장 건설에 나섭니다. 이를 기반으로 북미 시장의 전기차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포부입니다. 이와 함께 주가를 짓눌렀던 니켈값 급등이 안정화되고 있고 공매도 공세도 진정되는 양상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주식시장의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인해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와의 괴리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괴리율도 40%를 넘겼는데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와 글로벌 물류 차질 등의 악재로 국내 주식시장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시총 상위 기업들의 목표 주가 괴리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괴리율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를 백분율로 환산한 지표입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평균 목표 주가는 99,000원으로 오늘 종가 대비 41.83%의 괴리율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 내 종목 가운데 삼성 SDI의 괴리율이 가장 컸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가 108만 원으로 현주가인 54만 1,000원과 비교할 때 괴리율은 무려 99.63%입니다. 이외에도 네이버, 기아, 현대차의 괴리율도 올해 3월 이후 목표 주가와 비교해 각각 74.17%, 67.60%, 55.17%로 평균 55%가 넘습니다. 현 주가와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평균 20에서 30%인 점을 감안하면 50%의 괴리율은 높은 수치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는 증권사의 의견이기에 단순히 목표 주가를 보고 투자하기보단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설명 자료에 근거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전망 내지는 긍정적인 가정하에서 주가를 추정하는 경향들이 뚜렷하게 관찰이 됩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는 대체로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죠. 실제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높게 설정한 후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면 뒤늦게 목표가를 하향하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대선을 기점으로 3주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7.8을 기록해 전주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월 넷째 주 서울 매매 수급 지수가 86.8을 저점으로 3월 둘째 주 87.0으로 반등한 데 이어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오른 겁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매수 심리의 회복세가 뚜렷한 셈입니다. 특히 강남 3구와 강동을 포함한 동남권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8.4로 전주 대비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재건축 추진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등의 매수세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경기와 인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경기와 인천의 매매 수급 지수는 각각 91.7과 92.1로 모두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건 새 정부의 대출 규제, 부동산 조세, 정비사업 규제 등을 완화한다는 정책에 기대 심리가 계속 커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급 주도,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신호들이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되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런 기대감들이 상승하는 것들이 주택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역시 93.1로 지난주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주보다 0.1포인트 하락한 94.7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난해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던 LH가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1년간의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4대 혁신 방향 추진 결과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내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LH혁신위원회가 1년여간의 혁신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LH는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조직 내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LH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혁신위는 내부 통제 강화, 경영관리 강화, 업무체계 혁신, 국민소통 강화 등 4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조직 정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보유 부동산 신고와 등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전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감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또 사업지구 부동산 전수조사와 임직원 보상 배제, 준법 감시관제 도입 등 상시적 감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관 특혜 의혹과 매입 심사 부정 등 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 공모 등 절차 심사위원을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투명성 구축을 위해 현장 감독 권한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 행위자는 상위직 승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투기 행위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보수를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등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올해 임금 피크 기간 단축을 통한 가용 인력 확대,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강화 등을 시행해 성과 내는 조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금지나 부동산 신고 등록 시스템 구축 등 중요하고 시급한 60개의 과제는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VOC 빅데이터 분석 등 나머지 이제 28개 과제는 시스템 구축이나 또 이해 관계자 협업 등을 통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LH는 혁신위 활동 1년을 맞아 구체적인 추진 성과를 올 상반기 내 공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GS건설은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자이론칭 20주년을 맞아 업계 최초로 AI 가상인간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AI 가상인간은 실존 인물을 촬영한 후 그 사람의 목소리와 표정, 행동 데이터 등을 AI로 학습시켜 구현했습니다. GS건설의 AI 가상인간은 대구역 자이 더스타 견본주택에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기본적인 위치 정보, 사업 개요,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 등 단지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GS건설 관계자는 AI 가상인간을 통해 시시각각 돌아가는 분양 소식과 청약 정보 등을 고객에게 발빠르게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기술 발전을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낼 것이라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화면 가성비 LTE 스마트폰 갤럭시 A23을 출시했습니다. 갤럭시 A23은 6.6형 풀 HD 플러스 디스플레이에 최대 90Hz 화면 주사율을 갖췄습니다. 후면에는 광학식 손떨림 방지를 지원하는 5천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또 5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200만 화소 심도 카메라, 200만 화소 접사 카메라 등 쿼드 카메라가 적용됩니다. 내장 메모리 128기가, 배터리는 5000mAh로 25W 초고속 충전도 지원합니다. 갤럭시 A23은 이동통신 3사형 모델과 자급제 모델로 출시되며 색상은 블랙, 화이트, 블루 등 3가지입니다. 기아가 경기도 화성 오토랜드에 PBV, 목적 기반 차량 전용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기아가 국내에 공장을 신설하는 건 지난 1997년 경기도 화성 3공장 이후 25년 만입니다. 기아는 내년 초 공장 건설에 들어갈 예정으로 2024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전기차 기반의 PBV를 본격 생산한다는 목표입니다. 기아는 중형 PBV를 시작으로 소화물이나 식품 배달 등에 최적화된 초소형부터 대중교통 수단을 대체하거나 이동식 오피스로도 활용될 수 있는 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PBV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메르세데스 AMG GT43 포매틱 플러스 등을 출시하면서 고성능 브랜드 AMG의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이 모델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스포츠카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차량이 트랙 위를 달립니다.
가속 페달을 밟자 순식간에 시속 100km를 넘어섭니다. 직선 고속 구간에선 가속력과 주행 성능이 돋보입니다. 더뉴 메르세데스 AMG GT43 포매틱 플러스. AMG 브랜드의 첫 번째 포도어 스포츠카이자 메르세데스 AMG가 독자 개발한 세 번째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진가는 고속주행 중 코너링에서 발휘됩니다. 빠른 속도로 코너링을 할 때 핸들과 차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잡아줍니다. 여기에 그르렁거리는 배기음은 달리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고 스포츠카 특유의 감성을 채워줍니다. 이 차량은 고성능 모델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적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드러운 주행 성능의 컴포트 모드부터 역동적인 핸들링을 보여주는 스포츠 모드 등 다양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스포츠카의 감성을 살리는 동시에 뒷좌석을 마련해 패밀리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We are able to provide our customers real performance cars. You can take them to the racetrack as of today or use in day-to-day life. Let me just highlight. 지난해 메르세데스 AMG의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 73% 상승하며 한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AMG 브랜드의 다양한 차종을 선보이는 동시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고성능 모델부터 순수 전기차 버전의 AMG 모델까지 AMG의 전동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다음 주 상장법인 1,500여 개사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늘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3월 5째 주 사이에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는 1,546개사라고 밝혔습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369개사, 코스닥 시장에서 1,064개사, 코넥스 시장에서 113개사가 진행할 전망입니다. 특히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에는 두산, 기아, LG 등 총 576개사의 정기주총이 집중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흐린 가운데 서해상으로 비구름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밤 사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아침부터 오전 사이 서해안부터 그쳐가겠고요. 강원도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은 남부와 제주 산간에 최고 200mm 이상, 수도권과 전라 경남에는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고 3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는데요. 전국 대부분 해안과 제주도에는 순간 풍속 90km의 돌풍이,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는 이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비가 와도 날은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 안팎,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춘천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 기온 10도 선을 웃돌겠고요. 한낮에는 강릉과 울진 1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과 낮 모두 15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한낮 기온 광주 14도, 부산은 19도로 따스하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다 그치겠고요. 물결은 최고 4에서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중북부는 하늘이 흐리겠고요. 충청 이남은 구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은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